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정기예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자, 1,000만원 1,200만원 정기예금 하시지 마시고 이 통장을 나와 자녀에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부터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한 청약 통장이 크게 바뀌는데요.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종전에는 청약 통장 불이익 금액이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월부터는 법이 확정되어서 25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불입할까 25만 원을 불입할까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답을 꼭 집어 말씀드릴 텐데요. 이 내용 보시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이 통장부터 꼭 만들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1,000만원 1,200만원 은행에 정기예금 해놓으셔도 금리가 3%대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정부에서 바뀐 제도를 활용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청약 통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종전에 그 주택청약저축 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도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전에 10만원 불입했던 분들 오늘 이 내용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사를 살펴보면 지금 시중에 돈들이 다 아파트로 많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서울만 해도 아파트 거래 총액이 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규모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믿을 건 부동산, 그 중에서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10만 원을 25만 원 불입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정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자, 할 수 있으면 25만 원을 꼭 불입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공 분양 노린다면은 이제부터는 25만 원을 청약 통장에 꼭 불입하시는 게 유리한데요. 자, 1번 보시면 저축 총액이 클수록 당첨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연말에 한 번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종전 24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 금액도 확대가 됩니다. 또 2번 보시면 청약부금 종합 통장 이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을 했습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 앞으로 매달 25만 원씩 청약 통장에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용도가 한정된 통장이죠.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민간과 공공청약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도 이제 가능해졌는데요. 자, 종전에 10만 원 불입했던 금액을 25만 원으로 불입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생 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의 골자는 정부가 그동안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 1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0월 1일부터는 이제 2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9월이었는데 제도 정비 때문에 이제 10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 월 납입 인정 한도 변경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 늘어난 겁니다. 청약 통장은 매달 종전에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는데, 자, 금액을 내가 50만 원을 내더라도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50만 원씩 12개월을 불입해서 종전에는 600만 원을 불입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12개월 1년 동안 납입 금액은 매월 10만 원씩 120만 원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자,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 25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 12개월 불입하시면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납입 금액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입 한도에 맞춰서 최대 25만 원씩 매월 불입했을 때 공공분양에서 일반 10만 원 불입한 분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청약통장 제도가 이렇게 10만 원 인정해서 월 25만 원 인정으로 2.5배 늘어났는데요. 2번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약통장 먼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달이 들어가는 거는 청약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자, 2009년부터 이제 통합돼서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청약저축 통장 아주 오래전 20, 30년부터 불입하셨던 분이 있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이제 불입한 분이 계셨고, 예전에 이제 민영주택 목돈을 불입해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민영주택용으로 불입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측에 보시면 이 청약통장, 월적립식 통장이 월적립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2번 보시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목돈 일시납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변경이 돼서 민영과 공공분양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허용을 한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잡아주시고요.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이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종전에 그러면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던 서민들, 불만인 분도 있죠. 나는 25만 원 월 납입할 형편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기회가 뺏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기회가 뺏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납입 인정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뀐 게 맞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이제 바뀐 게 유리하냐면, 자, 정부가 민영과 공공 중 하나를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과 부금 등을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도 허용하면서 이렇게 그 청약 통장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헷갈려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 그 청약 부금이라고 하면은 85평방제곱미터, 우리가 32평이라고 하죠. 이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한 통장이 청약부금이고, 청약예금은 그 예전부터 뭐 1000만 원, 뭐 대구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렇게 불입해서 민영주택만 가능한 게 청약예금이고, 그래서 1번, 2번은 목돈을 놓고 그냥 민영주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예금을 통해서 뭐 서울의 큰 평수, 지방의 큰 평수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약예금이고, 청약부금은 이제 뭐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2평 85평방제곱미터의 민영주택용으로 나온 게 청약부금인데, 자, 3번을 보시면 청약저축.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또 임대 들어갈 때 이제 공공분양 유리한 게 청약저축 통장인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 이제 2009년 5월에 도입됐던 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제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민영하고 공공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장. 요 4가지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10월 1일부터 바뀌는데, 그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바뀌는 거를 일단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1, 2번 이렇게 청약부금, 청약예금 하시던 분들 이제 그 주택 청약 저축 통장 4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 2가지 바뀐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걸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정부가 이렇게 이제 그 제도를 변경한 게 속사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이렇게 13조로 이제 35조 원이나 쪼그라드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리대출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급감해서 10만 원에서 25만 원 늘리면 이제 주택도시기금이 많이 불어나니까 그만큼 정부도 손해볼 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종전에 10만 원씩 따박따박 넣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25만 원씩 불입하신 게 당연히 유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단을 보시면 이제 10만 원씩 10년 120개월을 불입하시면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25만 원으로 10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이 10년 걸렸던 1200만 원 목돈 마련하는 게 이제 4년으로 단축된 겁니다. 한마디로 25만 원씩 4년만 불입하면 종전에 10만 원씩 10년 1200만 원 불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10년 걸리던 게 4년으로 6년을 당기는 거죠. 일반 10만 원밖에 불입하지 못하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쨌든 25만 원 변경되면서 6년이 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제 자녀한테 또는 내가 여윳돈이 생길 때 1200만 원을 정기예금을 할 게 아니라, 이 청약 종합통장이 없는 분들은 이 선납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25만 원씩
그 1200만 원을 선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기간만 지나면 아파트나 공공 민영주택 청약할 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자, 요 포인트를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10월 이제 제도에 원래는 9월부터 되기로 되었었지만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그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월부터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 납입 인정 금액이. 종전에는 10만 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까지 불입해도 10만 원만 인정하고 40만 원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는 10월부터는 25만 원 싹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25만 원 크게 불입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이 월납입금 기준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선순위를 주는 걸 좀 살펴보면은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85%가 특별공급이고 나머지 15%가 일반공급 물량인데 여기 국민주택 그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서울 수도권의 경우 그리고 2번 보시면 납입해자가 10위에 서울 수도권 이 조건이 최소 충족을 해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1순위 자격자 중에서 청약 그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불입한 분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 10년을 10만 원씩 꼬박 불입해야 1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 기간이 4년으로 단축된 겁니다. 자, 25만 원씩 48개월 4년만 불입하시면 과거 10년 걸렸던 게 4년 만에 1200만 원이 되니까 자, 지금부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종전에 10만 원씩 불입했던 분들은 무조건 25만 원씩 늘려서 가입해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좀 10만 원씩밖에 불입할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 대신 뒤에서 내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걸 피해가는 방법도 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전에 10년, 15년 걸렸던 불입 금액을 4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잘 정조화면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존 10만 원 불입자도 10월부터는 무조건 25만 원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할 분은 당연히 25만 원씩 꼭 그 최고한도로 불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과거 10년 걸렸던 분들 4년 만에 1200만 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1번과 2번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1200만 원을 이제 정기예금 하지 말고 정부가 선납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거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5년치를 한마디로 청약통장에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선납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600만 원을 저축하면 5년이 이제 걸리던 그 거를 갖다가 25만 원씩 이제 2년만 불입하시면 600만 원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5만 원씩 4년만 이제 선납을 이용해서 1200만 원을 청약통장을 불입을 해 놓으시면 4년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1200만 원짜리 인정되는 청약통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아진 정기예금을 할 게 아니라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월 25만 원씩 따박따박 내시는 것보다 목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선납제도를 정부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싹 다 집어넣어라. 또 내 자녀를 앞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렇게 1200만 원을 한꺼번에 그냥 선납을 싹 다 해주자. 정기예금 해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4년만 지나면 예를 들어서 20살 내 아들, 딸을 1200만 원을 한꺼번에 해주면 4년만 지나면 자 1순위 청약통장을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과거 10년 걸렸던 게 이제 4년 만에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부족했던 분들 이번에 꿀팁이 있는데 자, 청약통장을 형편이 어렵더라도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납입을 해주시고 돈이 모자라는 거는 이 1200만 원 불입한 금액에서 내가 불입한 금액에서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금 담보대출은 급전이 필요할 때 뭐 신용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불입한 금액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낮고 필요하면 최대 금액으로 25만 원씩 불입하고 그래서 600만 원, 1200만 원이 된다면은 필요할 때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 범위 내에서 그 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 이건 언제든지 출시 가능한 겁니다. 뭐 소득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자, 요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자면 10월부터는 기존 10만 원 불입하는 분도 25만 원으로 꼭 올려서 불입을 해주시고 또 신규 가입자라면은 내가 신규 가입한다면 당연히 25만 원씩 하고 내 아들이나 딸들도
당연히 25만원씩 가입을 해주고, 혹시 목돈이 1000만원, 1200만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정부가 선납 허용해줬기 때문에 청약 통장 25만원 개설하면서 바로 1200만원을 일시납으로 선납을 해주시면 4년만 지나면 여러분이 1200만원짜리 청약 통장을 1순위 인정되는 거를 갖추게 되니까 그냥 일반 정기금 하지 마시고 이렇게 25만원 바뀐 부분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가장 유리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별 그 청약 가능 요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청약 부금은 이제 종전의 민영주택 했던 거고, 청약예금은 일시납으로 큰 평수 할 수 있는 게 청약예금 통장,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과거 청약저축 10만원씩 불입했던 분들, 또 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10만원만 인정됐던 부분, 이게 월납 25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25만원씩 이렇게 많이 불입하시면 연말에 그 소득이 있는 분들, 직장인 분들 300만원까지 그 소득공제 되니까 내가 더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